30년 후의 편지. 1995년 5월 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 6학년 교실은 오후 햇살로 가득했다. 창가 마지막 자리에 앉은 박지현은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창밖에 벚꽃 잎사귀가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현아, 칠판 좀 봐라. 박영순 선생님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지현은 고개를 돌렸다. 40대 초반의 박영순 선생님은 언제나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오늘따라 지현을 바라보는 눈빛에 특별한 걱정이 서려 있었다. 방과 후 아이들이 모두 떠나고 난 교실에서 박영순은 책상에 앉아 한 통의 편지를 쓰고 있었다. 펜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지현이의 가정 환경을 알고 있던 그녀는 이 아이가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지현이 어머니가 공장에서 다치셨다고 했지. 아버지는 작년부터 연락이 끊어졌고, 이런 상황에서 이 아이가 학업을 포기한다면 박영수는 펜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22년간 교직에 몸담으며 수많은 아이들을 보아왔지만 지현이만큼 총명하면서도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이는 처음이었다. 수학과 과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지현이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는 없었다. 편지지를 다시 꺼내어 박영수는 정성스럽게 글씨를 써내려갔다. 사랑하는 지연이에게 선생님은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많은 고민에 빠져 있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 어머니의 사고,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막막함까지. 하지만 선생님은 내가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너는 선생님이 22년간 만나본 아이들 중 가장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 내가 풀어낸 수학 문제들을 볼 때마다, 과학 시간에 반짝이는 내 눈을 볼 때마다 선생님은 확신했단다. 너는 분명 큰 사람이 될 거라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앞에 놓여 있겠지만 포기하지 마. 선생님이 항상 내 편에서 응원하고 있을게. 그리고 언젠가 내가 성공했을 때 선생님을 찾아와 주길 바란다. 그때까지 선생님도 건강하게 기다리고 있을게. 내가 언제나 자랑스럽다. 박영순 선생님이. 편지를 봉투에 넣고 지현이의 이름을 정성스럽게 적은 박영순은 내일 꼭 이 편지를 전해주리라 다짐했다. 지현이는 낡은 연립주택 3층 방 한 칸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어머니 김미경은 공장에서 다친 오른손을 붕대로 감싼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지현아, 미안해. 엄마가 이렇게 되어서. 괜찮아요, 엄마. 금방 나을 거예요. 하지만 지연은 알고 있었다. 어머니의 손상이 생각보다 심하다는 것을, 그리고 당분간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냉장고는 거의 비어 있었고 이번 달 월세도 밀린 상태였다. 그날 저녁 지연은 박영순 선생님이 준 편지를 읽었다.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선생님이 자신을 이렇게까지 생각해주고 있다는 것이 고맙기도 했지만 동시에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다. 선생님, 저도 계속 공부하고 싶어요. 하지만 며칠 후 지연은 결국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인근 공장에서 일하며 어머니를 돌보기로 했다. 나이를 속이고 들어간 그 공장에서 지연은 하루 12시간씩 일했다. 박영순 선생님은 지연이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 아이의 효심을 탓할 수는 없었다. 대신 기회가 될 때마다 지연이를 찾아가 격려했고 몰래 공부할 수 있는 책들을 가져다 주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지연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다. 공장 사장의 부인이 지연의 성실함과 똑똑함을 알아보고 야간 고등학교 진학을 권한 것이었다. 게다가 장학금까지 지원해주겠다고 했다. 지연아, 이번 기회는 꼭 잡아야 해. 어머니의 손도 많이 회복되어 가벼운 일은 할 수 있게 되었다. 지연은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학교에 다니는 힘든 생활을 시작했다. 박영순 선생님은 지연이가 다시 공부를 시작한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지연이에게 또 다른 편지를 보냈다. 지연아, 내가 다시 공부를 시작한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어. 힘들겠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 선생님이 항상 응원하고 있을게. 그 편지는 지연에게 큰 힘이 되었다. 졸음과 피로와 싸우며 공부하는 밤마다 지연은 선생님의 편지를 읽었다. 야간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지연은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진학했다. 경영학과를 선택한 것은 언젠가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해서 어머니를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어서였다. 대학 시절 지연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벌었다.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과외까지. 하지만 꿈을 향한 의지만은 꺾이지 않았다.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지연은 은행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았다. 안정적이면서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지원했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합격했다. 첫 출근 날, 지연은 박영순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다. 선생님, 지연이에요. 은행에 취직했어요. 정말? 지연아, 축하한다. 선생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선생님의 기쁜 목소리에 지연은 또다시 눈물이 났다. 세월이 흘러 2010년 지연은 어느덧 은행의 중간 관리자가 되어 있었다. 결혼도 하고 딸 은서도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박영순 선생님은 60세가 되어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다. 지연은 선생님의 퇴임식에 참석해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선생님,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선생님 덕분이에요. 30년 전 그 편지가 아니었다면. 지연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것이 선생님에겐 가장 큰 보람이야. 퇴임 후 박영수는 남편과 함께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2018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혼자가 되었다. 아들은 해외에 나가 있어 자주 만날 수도 없었다. 2024년 9월 68세가 된 박영수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마다 은행을 찾는 것이 유일한 외출이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통장을 정리하러 나왔다. 은행에 들어서자마자 3번 창구로 향했다. 그런데 창구 직원이 통장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어졌다. 그리고 작은 메모지에 뭔가를 적어서 건네주었다. 지금 뒤돌아보지 마세요. 외부에서 고객님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모른 척 해주세요. 박영순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뒤를 살짝 돌아보니 정말로 3명의 남자가 자신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은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다. 창구 직원은 침착하게 전산 작업을 하는 척하며 은밀히 경찰에 신고했다. 5분 후 경찰이 도착했고 3명의 남자는 체포되었다. 고객님 괜찮으세요? 창구 직원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박영순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는 순간 두 사람 모두 깜짝 놀랐다. 지현이? 선생님. 30년 만에 다시 만난 스승과 제자. 지현은 이제 은행의 지점장이 되어 있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일찍 알아봤어야 했는데. 아니야 지현아. 내가 나를 지켜줘서 고마워. 둘은 은행 지점장실에 앉아 지난 30년간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현은 선생님이 혼자 계신다는 것을, 박영수는 지연이가 이렇게 성공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선생님, 저 아직도 그 편지 가지고 있어요. 지연은 지갑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다. 30년 동안 간직해온 그 편지는 이제 누렇게 바랬지만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다. 이 편지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걸 읽으며 버텼거든요. 박영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연아,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해줘서 선생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이제는 제가 선생님을 돌봐드릴 차례예요. 30년 전 선생님이 제게 해주신 것처럼요. 그 후로 지연은 정기적으로 박영순을 찾아뵈었다.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은행 업무는 지연이 직접 도와드렸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5살 은서가 박영순에게 달려와 안겼다. 지연이 딸의 이름을 은서라고 지은 것은 은혜를 기억하겠다는 의미였다. 은서야 할머니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 박영수는 은서를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마치 30년 전 지연이에게 그랬듯이. 할머니는 엄마의 선생님이었대요. 그래, 할머니가 너희 엄마가 어릴 때 공부를 가르쳐줬단다. 와, 그럼 할머니가 우리 엄마를 똑똑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박영순과 지연은 함께 웃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지연의 집에서 세 세대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다. 은서는 그림을 그리고
지연은 박영순에게 최근 은행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선생님, 요즘 저희 은행에 어려운 가정 환경의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해요.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선생님께서 30년 전에 제게 해주신 것처럼 저도 어려운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박영수는 지연의 손을 잡았다. 지연아,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 전해주는구나.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니? 선생님, 재단 이름을 박영순 장학재단으로 하고 싶어요. 아니야, 그보다는. 박영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희망의 편지 장학재단은 어떨까? 편지 하나가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의미로. 2025년 3월, 희망의 편지 장학재단 설립 기념식이 열렸다. 지현은 재단 이사장을, 박영수는 명예 이사장을 맡았다. 기념식에서 박영수는 짧은 인사말을 했다. 30년 전 한 아이에게 쓴 편지 한 통이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작은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다시 돌아오는지를 저는 지연이를 통해 배웠습니다. 지연도 무대에 올라 감사 인사를 했다. 30년 전 선생님의 편지가 절망에 빠진 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희망을 더 많은 아이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해의 재단은 10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그리고 각 학생에게는 박영순과 지현이 직접 쓴 격려의 편지가 함께 전달되었다. 은서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날, 박영수는 손녀 같은 아이에게 작은 선물을 주었다. 그것은 30년 전 지현이에게 썼던 편지의 복사본이었다. 은서야, 이건 할머니가 너희 엄마에게 쓴 편지야. 언젠가 내가 힘들 때 이 편지를 읽어봐. 그리고 너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네, 할머니. 은서는 편지를 소중히 받아들고 가방에 넣었다. 매월 첫째 주 월요일, 박영수는 여전히 은행을 찾는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지연이 함께하고 때로는 은서도 함께한다. 그 시간은 단순한 은행 업무가 아니라 새 세대가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2025년 9월, 박영순의 70번째 생일날. 지연의 집에서 작은 생일 파티가 열렸다. 케이크에 촛불을 끄며 박영수는 소원을 빌었다. 우리가 만든 장학재단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그때 은서가 작은 편지 한 통을 건네주었다. 사랑하는 할머니께. 할머니가 엄마에게 써주신 편지를 읽었어요. 저도 할머니와 엄마처럼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할머니처럼 다른 아이들에게 편지를 써주고 싶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은서가. 편지를 읽는 박영순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다. 30년 전 한 통의 편지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세 번째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희망의 편지 장학재단을 통해 수많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전해지고 있었다. 지연은 어머니 김미경과 함께 이 생일 파티에 참석했다. 이제 70세가 된 김미경은 딸이 이렇게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을 무엇보다 자랑스러워했다. 지연아, 내가 박영순 선생님을 만나서 참 다행이었구나. 네, 엄마.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작은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그리고 그 기적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간다는 것을. 박영수는 생일 선물로 받은 새 일기장에 그날의 감상을 적었다. 오늘 내 70번째 생일을 지현이와 은서, 그리고 미경 씨와 함께 보냈다. 30년 전 한 아이를 위해 쓴 편지 한 통이 이렇게 큰 축복으로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는가. 인생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다. 우리가 뿌린 작은 씨앗이 언젠가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준다. 나는 오늘 그것을 확실히 깨달았다. 앞으로도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의 편지를 써주리라. 그리고 그 편지들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내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렇게 30년 후의 편지라는 아름다운 이야기는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챕터를 써나가고 있다. 매일매일 새로운 희망의 편지들이 쓰여지고 있고 그 편지들은 또 다른 기적적인 만남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세상은 이렇게 작은 사랑들이 모여서 큰 사랑으로 바뀌어가는 곳이다.
그리고 그 사랑의 중심에는 언제나 진실한 마음으로 쓰인 한 통의 편지가 있다. 편지 한 통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바뀐 인생은 또 다른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다. 마이너스 박영순, 희망의 편지 장학재단 명예 이사장.